자, 이게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 평형이 뭔가 이런 거야. 어. 그래서 평형이라는 것은 겉보기는 정지야. 근데 이제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야. 어느 반응이냐면 가역 반응에서. 자, 그래서 이제 상평형, 용해평형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이건 물리적 변화야. 상이 변화, 상태가 변하는 거나 설탕이 녹거나 하는 이런 용해는 물리적인 변화. 자, 그럼 이제 화학적인 변화에서도 평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NO2하고 N2O4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연한 갈색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NO2가 갈색이고 N2O4가 무색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NO2도 좀 있고 N2O4도 좀 있는 거지. 연한 갈색을 띠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25도씨에서 0도씨로 이렇게 온도를 낮추게 되면 색깔이 점점 옅어져요. 옅어진다는 것은 N2O4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25도보다는 얘가 좀 많아진 거지. 그럼 이제 정반으로 간 거예요. 다음 이번에는 갈색이 됐대요. 그러면 N2O4가 있고 NO2가 있는데 NO2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색이 된 거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반응과 역반응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반응을 우리 가역 반응이라고 한다고 했어. 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뭘 준비했냐면 N2O4를 준비를 했죠. 맨 처음에. 자, N2O4를 준비를 하고 나서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났다면 이제 연한 갈색이 됐어. 연한 갈색은 아까지 본 것처럼 N2O4 사산화 이질소도 있는 거지만 NO2인 이산화 질소도 같이 있다고 보면 돼. 자, 그러면서 이 연한 갈색을 유지한 거죠. 연한 갈색을 유지했는데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반응이 정지한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정지라는 말을 못 쓴다 그랬어. 단지 어, NO2가 N2O4가 되기도 하고 N2O4가 NO2가 되기도 하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으면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얘들 같은 거지. 같아서 마치 겉으로는 정지한 것처럼 보여. 근데 이건 이제 반응이잖아.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이라서 이 화학적 반응에 대한 평형이라 그러고 줄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화학 평형이라고 그러는 거야. 응? 아니에요. 이거 화학 원이에요. 음. 자, 그래서 화학 평형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평형은 이 반응의 세 평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밑에 보는 것처럼 Y축이 농도예요. X축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N2O4의 농도는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 N2O4는 집어넣었으니까. NO2의 농도는 맨 처음에 없었어. 그러니까 점점 늘어난단 말이야. 늘어나가지고 요 시간 이후에서 반응물인 N2O4와 생성물인 NO2가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지. 같아지진 않아요. 일정하게 유지되고 같진 않아요. 그죠, 같진 않은 거죠. 알겠지?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평형 상태라는 것은 반응물의 농도하고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일단 평형이라는 상태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반응을 하는 동안에는
항상 개수 B만큼 이제 요만큼이 없어졌죠. 그다음에 맨 처음에서 요만큼이 생성됐단 말이야. 그럼 얘들이 몇 대 몇이냐면 요만큼이 1대 2가 돼요. 개수비 있잖아. 위에 있는 반응식 개수비. 그래서 NO2가 1만큼 없어지면 N2는 2만큼 생성되는 거고요. 그다음 야, 없어진 양하고 NO2가 생성된 양이 개수 B를 따라가는 거야. 알았지?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N2,4가 있으면 N2,4에 의해서 이제 정반응 속도가 결정이 되는데 정반응 속도는 N2,4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니까 얘도 같이 줄어들게 돼 있어, 속도가. 거기에 반해서 NO2 늘어나고 있죠. NO2가 늘어나고 있으면 NO2에 의한 건 역반응 속도야. 그렇지? 그래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맨 처음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자,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게 되고 요 시간 이후에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평형 상태, 화학 평형에서의 두 번째 특징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알겠죠? 지문이 너무 많이 오는데 지금 전화 한번 해보자. 예, 지훈이 어머니 여기 한수희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어, 이상하다. 홍지훈. 어디 간댄다. 오늘 승우 혼자네. 다시 봐.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평형은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다. 두 번째,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동일하다. 이게 이제 특징이야. 맞지? 그래서 이제 화학자들이 뭘 했냐면 실험을 해요. 어떤 반응에 대한 실험이냐? 지금 봤던 이런 반응이죠. N2O4가 있으면
자, 그래가지고 이제 평형 농도를 측정해 보는 거야. 실험을 몇 개 해가지고 실험을 이제 하나, 둘, 세 번을 실험을 해요. N2O4의 농도와 NO2의 농도를 측정을 해요. 그때만 이제 첫 번째 실험을 했더니만 1몰 농도 나왔고, 두 번째는 4몰 농도, 2몰 농도가 나왔고, 세 번째는 5몰 농도, 3몰 농도가 측정이 됐어. 이게 이제 전부 다 평형일 때의 농도들이야. 근데 이 평형일 때의 물질들의 농도를 딱 보고 나선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곱해보기도 하고 나눠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봐. 그랬는데 N2O4의 농도 분의 NO2의 농도에 제곱을 해본 거지. 자, 그랬더니만 여기가 1이 나오고 얘도 1이 나오고 얘도 1이 나온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재밌는 어떤 발견을 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화학적인 생각할 때, 아, 그럼 똑같은 값이 나오는구나. 농도는 다른데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농도의 비를 따지니까 같다 이거 말이지. 그래서 이제 결정한 게 평형상수라는 거예요. 진짜 예, 이건 진짜 화투 맞아. 음. 자, 근데 화학원에도 평형상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평형상수가 어떤 거는 알아야지. 음. 그래서 평형상수라는 것은 평형 상태에 있는 반응물의 농도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의 비를 뜻합니다. 어디라 그랬냐면 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에서의 그 농도 비를 의미해줘. 말 그대로 일정한 값이라 해서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이때 이제 상수는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쓰거든요.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반응물이 A잖아. A, B가 여기 들어가 있어. 생성물은 C, D니까 C, D는 요 위에 와 있고. 그리고 각각 개수의 승을 해줘요. 알았죠? 뭐 이건 굳이 우리가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평형상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정도는 확인하고 갈게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성질은 자, 평형상수는 온도에 따라서만 변합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평형상수가 안 변해. 그래서 마치 이제 주민등록 번호 같아요. 저 하나의 반응에 대해서는 하나의 값을 가져. 그래서 이제 그 값을 딱 보고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를 판단을 할 때는 그 크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한마디로 상수니까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K가 1보다 클 때, 자, K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평형 상태에서 생성물은 많고 반응물은 적을 때. 알았지? 자, 그러면은 생성물은 많고 반응물이 적을 때니까 얘는 어, 생성물이 생성물이 많은 평형을 이루게 되고 그럼 생성물이 많은 평형이라는 얘기는 얘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알았지? 정반응이 우세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상수를 딱 보고
아, 얘는 정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응이니? 라고 우리 예측할 수가 있는 거지. 다음엔 K가 1보다 작은 애. K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가 많고 얘가 적다는 뜻이야. 얘네들이 많고 얘네들이 적다. 그래가지고 AB가 많다는 얘기는 반응물이 많은 평형을 이루게 돼. 자, 반응물이 많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AB가 많다는 뜻이니까 얘는 정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거지. 반대로 뭐가 잘 일어나겠어? 역반응이 잘 일어나. 그래서 딱 보고 나면 아, 얘는 역반응이 우세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평형상수야. 한마디로 반응이라는 걸 숫자를 가지고 아, 이거는 정반응이 일어나는데 정반응이 일어났을 때 반응물이 얼마 있으면 생성물이 얼마 정도 만들어지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숫자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평형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대화로 많은데 응? 그 화학식의 대화로 식 응. 농도를 나타낼 때 N2O 아, 대가로 친 건 농도. 항상 이렇게 꺽쇠로 나타내주는 대가로는 농도를 의미해 주는 거야. 자, 됐죠? 그래서 이제 평상수까지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평행의 의미를 우리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거냐 하면, 자, 첫 번째는 보면, 뭐, 지금 배웠던 얘기들이 다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자, 밀폐된 용기 안에 물을 집어넣었죠? 물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이제 상평형을 얘기하는 건데, V양과 V2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래프가, Y축은 속도예요. X축은 시간. 그러면, 이게 증발 속도, 응축 속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평형에 도달하는 이 시간까지, 얘를 T2라 그러면, T2까지 증발이 계속 커요. 그런데 응축이 점점 커지면서 증발은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작아지는 건 결국 이거지. 작아진다는 얘기는 하나는 일정하고, 그 V2는 일정하고, 얘가 점점점 커지면 얘는 작아지게 돼 있어. 맞지? 그러면 V1과 V2 중에 V2는 증발 속도예요. V1은 응축 속도. 그래서 V1은 응축 속도가 되고, V2는 증발 속도다.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T1인데 일단은 T1은 평형은 아니에요. 어디에서 평형이 되냐면 T2에서 평형이 되고 자, T2에서 증발 속도, 응축 속도 동일하죠. 그렇게 되면 이 Y축 값은 A는 뭐가 되냐면 1이 되는 거죠. 1. 자, T2에서 평형이라는 거 알겠지? 왜냐하면 V1과 V2의 값이 변하지 않잖아. 그 이후에. 그러면 T2에서는 평형일 때는 V1과 V2가 똑같지 않아? 그럼 V1과 V2가 똑같으니까 V1분의 V2는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지. 알겠지?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기억부터. V1은 응축 속도이다. 맞죠? 네. 니은도 맞네요. A는 1이다. 자, 맨 처음에 물만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물만 집어넣었다 그러면 공기 중에
그러니까 이 저기 여기죠, 여기. 기체죠, 증기상. 증기상의 그 증기가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지? 점점 많아져서 결국은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이에요. 물은 어디가 더 많겠어요? T1하고 T2 중에는. 사실 자, 증기는 T2가 많아. 그럼 물은 T2가 적어야지. 날아갔으니까. 증발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용기 내 H2의 양 T2에서보다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 맞아요? 그래야 틀렸죠. 알겠지? 그래서 물은 어디가 더 많아야 되냐면 T1일 때가 더 많아야 돼.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겁니다. 하셨어요? 근데 음. T1일 때도 음, 그 증발 속도가 더 우세하잖아. 그렇지. 우세해도 T1이 물이 많다는 거야. 자, 일단 이건 이해돼? 여기에 있는 증기는 점점 많아지는 거 알겠어? 중증이니까. 내가 이제 응축 속도는 어디에 비례한다 그랬냐면 여기에 있는 증기로 있는 물질의 몰수에 비례한다 그랬어. 그지? 그럼 응축 속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니? 뭐 아니면 감소하고 있니?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요 증기상으로 있는 H2O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만 딱 봤을 때 증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증기가 점점 늘어나. 지금 증기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는 액체는 줄어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증가하다 일정해지고 그다음에 H2O는 그렇지. 그래야지. 증기가 증가하니까 감소하다가 평형에서 일정하겠지. 알겠지? 2번. 2번은 화학평형이네요. 자, 화학평형이고 기체 A를 넣어서 A가 이제 뭔지는 몰라. NO2나 N2O4 중에 하나래. T에서부터 T2까지. 그리고 T2일 때가 어디에 도달했냐면 동쪽 평형에 도달했대. 그러니까 이게 화학평형이지. 자, 그리고 온도 압력이 일정한 상태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럼 온도 압력이 일정하면 기체 부피는 어디에 비례하냐면 분자 수에 비례합니다. 알겠죠? 그럼 시작할 때 3V였어. 3분의. 그 다음에는 지금 T2에서 몇 V였어요? 4V. 그럼 3V가 4V가 된 건 기체 분자가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개수를 잘 봐봐. NO2의 개수가 2고요. N2의 개수는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분자수가 줄어들겠니? 늘어나겠니? 분자수가 그렇지. 이렇게 가면 늘어나. 늘어나겠죠. 알았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뭘 집어넣냐면 N2O4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N2O4를 집어넣으면 NO2가 생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B는 뭐에 해당하냐면 얘는 NO2가 되는 거고. 그럼 NO2가 생성되면서 기체 분자수는 늘어나게 돼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T1은 T2가 평형이라고 분명히 돼 있지. 도달한 거니까. 그럼 T1은 평형이 아니야. 평형 아니야. 그렇다면 X는 4V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없죠. 작아야죠. 그러니까 3V에서 4V까지 기체의 부피가 늘어난단 말이야. 알았지? 그렇다는 얘기는 X는 4V가 작고 뭐 3V보단 커야 되겠죠. 그랬고요. 이번엔 NO2의 양이 T1일 때 T2일 때. 몰수네요. 그죠? 몰수는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N2O4가 있어서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얘가 N2O4의 몰수야. 그래가지고 NO2에는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이거는 NO2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 돼버리면 애들이 똑같은 거죠. 같아지는 거야. 그럼 요 시간 이후가 평형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 알겠어? 네. 자, 그럼 보자. 이게 T2예요. T1은 T1이라고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생성물인 NO2는 어디가 많아야 될까? 그렇지, T2 많아야죠. 그러면 NO2는 T2에서가 T1일 때 많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자, T2. T2는 해양 상태니까 어, 이게 아니야. 자, 봐. 네. 지금 T2에서 N2O4와 NO2의 질량입니다. 어떤 분자들의 질량은 두 가지가 필요하지. 뭐뭐 필요하냐면 분자량과 몰수. 그렇지. 자, 먼저 분자량부터 볼게. NO2하고요. N2O4가 있어. 이거 딱 보니까 얘네들이 실험식이 똑같지 않나? 네, 똑같아요. 그치? 그럼 얘 분자량을 M이라고 하면 얘 분자량 얼마가 되겠니? 이해. 2M이 되겠지. 일단 분자량이 2배야. N2O4가.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럼 몰수만 알면 돼. 3, 4. 3, 4는 기체의 전체 부피지만 결국 뭐에 해당해? 몰수에 몰수에 비야. 몰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3개가 4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3개가 4개가 되냐면 평형에 도달할 때 처음에 집어넣은 게 N2O4죠. 자, 맨 처음에 3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1개 없어지고 2개가 생성되면 요거 2개 있고 요거 2개 있네. 자, 이게 평형 상태죠. 자, 그럼 뭐뭐 구한 거냐면 개수도 구했고 분자량도 우리가 예측을 해봤어요. 자, 먼저 N2O4의 질량은 N2 몇 개 있어요? 이해. 2개. 분자량은 2M. 네. 아, 네. 자, NO2는 몇 개 있어요? 두 있어요. 2개. 분자량은 2가 되네요. 답은 2가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죠. 문제들은 뭐 늘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물리적인 평형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또 하나는 화학평형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하지만 뭐 문제 수로 따지면 둘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 수능에서. 음?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역과 평형에 관한 얘기를 배웠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반응의 원리에서 그 출입하는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볼 텐데 그 전에 잠깐 이제 배경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좀 알려드릴 텐데 연력하기로 들어봤어요? 네. 음, 이해해서. 그렇지. 자, 이 연력학은 총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0에서부터 3법칙까지. 4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연력학은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출입하는 에너지를 다루는 분야를 열역학이라 해요. 알겠지? 출입하는 에너지를 다루어서 뭘 하느냐 하면 이런 걸 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반응이 일어난다면 정반으로 갈지 혹은 역반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분야야. 거기까지 이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화투가 되는 거야. 하여튼 그런 게 나와.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게 필요 없고요. 이렇게 연력학이 무엇인가만 알면 돼요. 연력학에서는 연력학적 우주라는 게 있어. 알았지? 우주라는 이런 어떤 단어들이 나와요. 자, 우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우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주예요. 유니버스. 어? 그 우주 맞아. 영어 단어도 유니버스. 그러니까 막 광활한 우주도 있고 작은 우주도 우주인 거고. 아무튼 이 전체가 이제 우주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두 개로 나누면 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위로 나누죠. 개와 주위로 나누죠. 그러면 개는 뭐고 주위는 뭐냐? 개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우주의 일부다. 그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이 화학이니까 화학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딱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 뭐 이런 거죠. 반응물하고 자, 반응물과 생성물을 뭐라고 하냐면 개라고 합니다. 주위는요. 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우주. 그러니까 개 빼놓고 싹 다 주위야. 예를 들어서 반응 용기. 그러니까 반응 일어나는 곳 주위가 돼.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중화 반응 같은 경우는 물 수용액에서 일어나거든. 그러면 용매에 있어, 용매. 용매도 주위. 알겠지? 그러니까 녹이는 물질, 설탕이 녹는데 설탕이 녹은 거는 설탕이 고체 상태가 반응물이면 수용액 상태가 생성물이에요. 그러면 설탕이 결국 개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 녹일 때 쓰는 용매는 주위가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제 개와 주위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물질하고 에너지. 예를 들면 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개라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가 주위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물질들이
교환할 수 있고 이렇게는 에너지도 교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물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에너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열린 계라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뚜껑을 딱 막았어. 자, 뚜껑을 딱 막게 되면 물질의 교환이 안 일어나죠. 그지? 그럼 뭐의 교환만 일어나냐면 에너지의 교환만 일어나요. 이거를 닫힌 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에서 다루는 개는 열린 개가 아니라 이 닫힌 개를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뭐의 교환만 일어나는 거? 에너지의 교환만 일어나요. 그럼 생각해봐. 에너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눈을 이렇게 딱 붙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에너지가 나왔는지 혹은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어떻게 확인할까? 그건 주위 온도가죠. 주위 온도가 올라갔어. 한마디로 우리가 느낄 때 따뜻해. 자, 따뜻하면 반응하는 동안에 에너지가 빠져나온 거야, 개로부터.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번에는 주요 온도를 측정했더니만 여기 내려갔네, 온도가. 자, 주요 온도가 내려갔다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에너지가 개로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개한테는 못 물어봐. 개한테 야, 개야, 너 열을 내놨니? 열을 가져갔니? 못 물어봐. 그러니까 주위의 온도 변화 가지고 판단해 주는 거라고. 자, 이 기본 개념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런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는 건 이제 개가 열을 내놨어. 그래서 발열 반응.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반응물이고 생성물이에요. 이 반응을 이제 시켰더니만 부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까지 Q인데 이러한 열들이 밖으로 빠져나온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았다고? 주위 온도가 올라가서 알았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올라갔으면은 이 주위 온도 변화를 이용해서 열을 좀 측정해 봐. 열을 딱 측정하면은 지금 이 Q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줄어든 거지. 어디의 에너지? 개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반응물보다는 생성물의 에너지 작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발열 반응이라 하게 되고요. 보통 쓸 때는 일단 이렇게 써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기 엔탈피라는 건 있고 그냥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주위 온도가 올라가서 열을 내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열만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니까 생성물 에너지 작아졌다고 판단하는 거죠. 알았지? 다음. 그래서 이제 어떤 반응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연소 반응. 메테인이 있고 그다음에 뭐 산소 있고 이산화탄소하고 H2가 생성이 되는데 이때 열이 나와요.
그렇지? 이게 연소 반응. 또 뭐 있냐면 중화 반응이라고 있어. 자, 중화 반응은 얘하고 이제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반응에서 물이 돼요. 물이 되는데 이때도 이렇게 열을 내놓게 돼요. 그럼 둘 다 열을 내놨으니까 주요 온도는 올라갔겠죠. 네. 이게 대표적인 발열 반응. 알겠죠? 이번에는 흡열 반응. 자, 흡열 반응은 자, 에너지를 흡수한 거지. 그러면 주요 온도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걔를 보게 되면 Y축의 에너지로 했을 때 음, 이게 Q예요. 에너지가 이렇게 나와. 그 에너지가 나오면은 주요 온도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에너지 들어가요. 그럼 주요 온도가 낮아진 걸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가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들어간 에너지만큼 얼마만큼? Q만큼. 자, Q만큼 뭐가 더 커졌어?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반응률보다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큰 거다. 큰 거라고. 그래서 이제 A가 있으면 이때 Q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서 뭐가 된다고? B가 된다고. 이런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하냐면 이런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흡열 반응 이제 굉장히 뭐 또 발열 반응만큼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 광합성을 예를 한번 들어보자. 광합성. 광합성은 뭐 이런 거든. 자, 이런 게 광합성이에요. 포도당과 이제 산소를 생성하죠. 이때는 뭐를 이용하냐면 비대너지예요. 그러니까 비대너지를 받아서 포도당과 산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자동차를 타면요 기름으로 가잖아요. 그럼 기름이 막 연소를 해. 연소를 하는데 그 공기를 갖다 흡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기름을 태워요. 그렇게 되면 공기 중에 질소하고 산소하고 만나고 아까 연료 태운다 그랬지? 연료를 태우게 되면 엔진 안에서 그 열을 갖다 흡수해가지고 얘가 뭐가 되냐면 ENO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산화질소가 바로 뭐 여러 가지를 일으킵니다. 뭐 산성비도 일으키고 광학 스모그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관한 예들이었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열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네, 반응열의 측정. 당연히 실험을 통해 측정하겠지.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화학은.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측정할 때 측정 기구가 필요한데 그 측정 기구에 관한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졸립다. 또 하자. 예. 자, 우리 금방 이제 뭐 했냐면 이 반응열을 측정하는 걸 이제 해본다 그랬어요. 이 열량이거든. 열량을 측정할 때 그 열량은 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워. 시멘트. 그지? 네. Q는 시멘트.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열만 좀 확인해 보면, 이 스몰 c를 비열이라 그러는데, 얘는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단위는 줄 퍼 그램 도씨가 돼요. 한마디로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야. 비열이 큰 물질이 있는 반면에 비열이 작은 물질이 있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비열이 큰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 이 연용량이라는 게 있거든. 이제 라짓이라 그래. 이 연용량은 비열에다가 질량 곱해준 게 연용량이에요. 그래서 연용량은 단위가 줄퍼 도시가 될 거야. 이 연용량은 어떤 특정한 물질의 특성은 아니고요. 질량에 비례해요. 다시 말하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연용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을 갖다가 다시 고쳐 써보면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로 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도 구할 수 있네요. 연용량에다 뭘 곱하면 돼? 델타 T를 이용해도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열량을 갖다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 열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죠.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열량계를 사용하거든. 그래서 열량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티로폼 열량계하고 통열량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티로폼 열량계를 다른 말로는 간이 열량계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 보면 용액에서의 열량계를 용액에서의 그 온도를 측정해서 열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중화열이라든가 용해열을 측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 안이 개겠지 뭐. 그러면 열이 나오는 걸 예를 들자면 열이 나오면 이렇게 수용액으로도 가고요. 열량계로도 가요. 얘를 보면 열이 있어. 열이 어디로 가냐면 수용액. 열량에다가 더하기 열량계가 있어요. 열량계가 얻은 열량. 이렇게 됩니다. 이걸 더 더해줘야 돼. 발생한 열량이니까. 보통 스티로폼이 나오면 이제 열량계가 얻은 열량을 생략하기도 하는데 아닐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열량계가 얻은 열량까지. 그러면 수용액이 얻은 열량은 시멘트. 열량계가 얻은 열량도 시멘트.
자, 봅시다. 이때 이제 이게 비열이죠. 뭐의 비열일까요? 수용액의 그렇죠. 당연히 질량도. 수용액이 그렇지. 수용액의 질량. 둘 다 뭐에 관한 얘기냐면 수용액에 관한 값을 대입하는 거고요. 그다음 열량계의 질량과 열량계의 비열은 이 열량계가 소위 이제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공장에서 정확하게 질량도 측정하고 그 열량계의 물질의 비열도 조사한 다음에 이 둘을 곱해요. 그럼 뭐가 되지? 다시 그렇지. 열량계의 연용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델타 T가 있어요. 델타 T가 온도 변화거든. 온도 변화인데 온도계를 몇 개를 설치해놨냐면 온도계를 하나를 설치했죠. 자, 수용액의 온도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는 열량계 온도도 측정해야 되는데 왜 하나만 설치를 했냐면 모든 열량계는 열적 평형이라는 가정이 들어가. 그 열적 평형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자면 온도가 같다 이 말이에요. 수용액의 온도와 열량계 온도가 동일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온도계가 가리키는 온도는 계의 온도일까 주위의 온도일까? 예. 아니에요. 오 아니고 계의 온도는 측정하지 못하지. 주위야. 자, 그럼 온도계가 주위야 계야? 이 는 주위야. 그렇지. 그러니까 온도계가 주위니까 이 온도계가 표시하는 온도는 주위 온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가면 그때가 발열이야. 발열 반응. 온도가 낮아지면 흡열 반응. 자, 그러니까 온도는 계의 온도나 그러니까 수용액의 온도나 열량계 온도가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식을 간단히 쓰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C맨에다가 플러스 라지 C를 해주고 델타 T를 곱해주면 돼. 자, 어떻게 계산하는 줄 알겠지? 그러면은 뭐 염산과 NaOH의 반응에서 중화가 일어났을 때 열량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량계 하나가 더 있어요. 통열량계라고. 자, 통열량계는 미친 거 아니야? 흔히 이제 본배 열량계라고. 자, 본배 열량계 다시 말하면 통열량계에서 이 본배가 다시 통이 뭐냐면 요거예요. 강철통이 있죠? 예, 강철통. 이게 열량계예요. 이 강철통이 열량계인데 자, 이 열량계를 어디다 이제 집어넣냐면 이 물에다 집어넣어요. 이게 물 보이죠? 어 물에다 이렇게 빠뜨리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온도계를 딱 설치를 하죠. 자, 그럼 이제 통에다가는 뭐 집어넣냐면 시료 집어넣어요. 시료. 그리고 산소 집어넣어요. 여기 점화선 보이지? 예. 점화선을 이용해서 점화를 시켜. 그러니까 이 통 열량계를 통해서 측정하는 값은 무슨 반응열이냐면 연소열을 측정합니다. 여기는 딱 한 가지 열만 측정해. 연소열. 알았지? 어떤 물질이 연소했을 때 나오는 열량만 측정해. 그러니까 산소를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이때도 이제 열이 나올 테니까 이렇게 통으로도 가고요. 그다음에 물로도 가요. 물. 바깥으로 빠져나. 물로. 두 군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열량계가 얻은 열량도 있고 물이 얻은 열량도 있어. 자, 이렇게 되면 자, 동일하게 열이 나오는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뭐 달라지냐면 수용액이 아니에요.
열량기가 아니지. 물이 물로 달라진다. 물. 그래서 수용액 얻은 열량이 아니라 물이 얻은 열량이다. 아까 전 수용액이었잖아. 여기서는 물이에요. 자, 그리고 이 C라 그러면 이 C는 뭐의 비열이냐면 물의 비열. 물의 비열과 수용액의 비열은 다르죠, 당연히. 그다음엔 M은 물의 질량. 자, 그다음에는 여기 뒤에 있는 값은 열량계, 연료량 동일해요. 알았죠? 그다음 온도도 보니까는 온도계를 하나만 이렇게 달아놨죠. 이제 그럼 얘도 이제 뭐야? 열적 평형이다. 열적 평형이랑 가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의 온도 변화, 온도와 그다음에 열량계 온도가 어떻다? 동일하다고 놓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온도 변화는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간단하게 하면 델타 T를 밖으로 빼면 C맨 플러스 라지 C가 될 것이고 C맨 플러스 라지 C에다가 델타 T를 곱해준 값이고. 알겠지? 네, 그래서 연소율을 측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통열량계예요. 알겠어? 자, 그렇다면 여기 실험을 잠깐 보세요. 자, 화학 반응에 출입하는 열의 측정인데 실험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은 전자저울로 과자의 질량을 측정하고 W1 나중 과자의 질량을 측정해 줘. 됐지? 그리고 이때는 이제 뭘 했냐면 이 과자를 태웠어요. 과자를 태우면 여기서 발생한 열이 모두 물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한 거야. 그럼 물의 처음 온도가 T1이고 T2잖아. 이제 그러면 먼저 이거 델타 T는 여기다 써보자. 델타 T는 T2에서 T1을 빼주면 되는 거야. 이게 델타 T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먼저 발생한 열량을 보게 되면 발생한 열량이 어디로 갔다고 가정했지? 물로 갔다고 가정한 거야. 자, 그럼 물의 비열이 4.2. 물의 밀도는 1. 그러니까 여기 100ml 있잖아요. 이 100ml는 몇 g이 되는 거냐면 밀도가 1이니까 100g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멘트니까 물의 비열에다가 물의 질량을 곱해주고 온도는 이렇게 T2에서 T1을 빼준 값. 이만큼이고 단위는 비열이 줄의 단위죠? 줄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만큼이 발생한 거예요. 알았지? 자, 그러고 나선 보통 열량을 측정할 때는 반응열이라 그러거든요. 반응열을 측정할 때는 기준이 자, 반응열이에요. 일단 C맨에다가 라지 C를 곱하고 델타 T를 곱하게 되면 열량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시료의 질량. 분모에다가는 시료의 질량을 이렇게 나눠줘. 그러면 단위가 뭐가 되냐면 줄 퍼 그램이 돼요. 알았죠? 자, 여기다 하나 더. 근데 반응열이 줄 퍼 몰이라는 단위를 갖는다면 여기다 뭘만 곱해주면 되냐면 화학 식량만 곱해주면 돼. 화학 식량이 몰 질량이거든. 1몰의 질량, 분자량 뭐 이런 애들. 그럼 이제 그램 퍼 몰이 되거든.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 얘하고 얘를 곱하면은 그램 지워지니까 줄 퍼 몰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실험에서는 여기까지만 구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열, 다시 반응열인데
1g이 연소할 때 나오는 반응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과자의 질량을 나눠줘야 되겠지? 그럼 과자의 질량은 맨 처음이 W1이었고 마지막에 W2니까 연소한 질량은 W1-W2가 되는 거야. 원이 더 크다. 그렇죠. 당연히 크죠. 처음에 질량이. 과자가 타면서 이산화탄소, 뭐 H2O 여러 가지가 날아갔을 거 아니야. 이제 날아갔으면 나중에 질량은 작아진다고. 알았지? 그렇게 되면 위에서 측정한 이 열량을 과자의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1g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실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 수능에서. 알았지? 그러니까 어디야? 이 단원에서 5문제 나오거든. 5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중화반응 한 문제만 킬러 문항이니까 네 문항은 맞출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응열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자료 하나만 더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럴 겁니다. 아셨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